말도 안 됩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을 외국 업체에 맡기자고요? 올해 초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회의에서 미 해군 장성이 소리쳤습니다. 작전 중인 주력 함정이 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기술력으로 자부하던 미국에서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통보를 받고 곤란한 처지에 있던 미 해군 사령부는 대체안으로 찾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선박회사에서 단 3일 만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믿지 못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사 헤이든입니다. 미 해군 수송사령부 소속 선박 구조 전문가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의 훈련은 늘 긴장감이 넘치는 법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주력 함정 USS 윌라, 시라오의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했어요. 엔진룸에서 시작된 문제가 순식간에 전체 함정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헤이든 소령, 당장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오.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울려 퍼졌죠. 저는 함정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메인 터빈이 완전히 망가졌고 추진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본부에 보고서를 올리자마자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제이슨 브룩스 사령관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굳은 표정이지만 오늘은 특히 더 냉랭해 보였죠. 헤이든 소령, 미국 본토 조선소들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작전의 심각한 차질을 의미하는군요. 브룩스 사령관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의 하나오션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브룩스 사령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을 외국 업체에 맡기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미국 기술만 신뢰합니다. 그때 크리스틴 오코너가 끼어들었죠. 조달본부 계약 담당자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헤이든 소령, 조달 규정상 이런 결정은 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문이란 말인가? 하나오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고립감이 밀려왔죠. 이건 단순한 수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내부 정치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6개월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함대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을 담아 말했죠. 하나오션은 3일 안에 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3일? 불가능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비웃듯 말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같았어요. 이 싸움은 시작부터 제가 혼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함정이, 그리고 우리 작전이 위태로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 최고 지휘부에 직접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하나오션의 과거 실적과 기술력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특히 그들이 복잡한 선박 수리를 신속하게 완료한 사례들을 강조했죠. 3일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헤이든 소령. 최고 사령관이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 경력을 걸고 장담합니다. 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죠. 길고 지루한 논의 끝에 마침내 임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크리스틴이 회의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이든 축하해요. 원하는 걸 얻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작은 사고라도 나면 전부 당신 책임이에요. 이 결정으로 당신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크리스틴의 말은 위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의문이었죠. 뒤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메일함은 이미 항해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브룩스 사령관 측근들이었죠. 미국 함정을 외국에 맡기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 기밀 유출 우려, 선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 메시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항구에는 USS 윌라 시라우가 정박해 있었죠.
한때 자랑스러운 함정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상처 입은 거인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를 살려내야 한다고요. 함정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견인선을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에겐 단 1분 1초가 소중했죠. 브룩스 사령관은 마지막까지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헤이든, 정말 생각해 보시오. 우린 아직 철회할 시간이 있어. 그의 마지막 경고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령관님,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3일 후에 완벽하게 수리된 함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인선이 윌라 시라오를 끌고 항구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는 다음 비행기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본 태평양은 끝없이 넓었죠. 마치 제 앞에 놓인 도전처럼요. 승인은 받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란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 수리가 아니었어요. 미국 해군 내부의 권력 싸움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죠. 한국 부산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는 이미 활기찼어요. 견인선이 윌라 시라오를 끌고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준호 선임 기술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헤이든 소령님, 하나오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함정에 올라 같이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걸음을 옮길수록 충격은 커져갔습니다. 외관의 부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갑판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고 녹이 쓴 부분은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졌죠.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수리 기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제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죠. 3일을 넘기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약속한 3일 안에 끝내겠습니다. 내부 점검을 시작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엔진룸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메인 터빈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전기 시스템은 곳곳이 타버렸죠. 기술팀은 빠르게 각자 위치에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완벽한 교양곡 같았어요. 서로 말이 없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기술자가 놀란 표정으로 박준호를 불렀어요. 박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는 함정 하부로 이동했습니다. 기술자가 가리킨 곳은 방향타와 중심축이 연결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곳에는 미세한 균열이 있었죠. 이건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대로 바다에 나갔다면 최악의 경우 함정이 두 동강 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조차 발견하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만약 하나오션에 오지 않았다면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가 터졌을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죠. 이런 결함을 어떻게 발견하셨죠? 우리는 모든 선박을 첫 단추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누군가 만든 것을 그대로 믿지 않죠. 박준호의 설명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오션을 선택한 건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요청한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조차 몰랐던 문제까지 발견해낸 거니까요.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헤이든 소령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배를 새 것처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박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헤이든 소령님, 함정 도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진 시스템과 전기 배선도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도면,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것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미군 보안 규정상 함정 도면은 외부 업체에 제공할 수 없는 기밀 자료였어요. 도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가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전기 시스템은 도면 없이 작업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본부에 연락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기밀 도면 반출 불가. 모든 작업 즉시 중단하고 귀환하라. 브룩스 사령관의 메시지도 곧바로 도착했죠. 헤이든, 내 말이 맞았소. 이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소. 당장 함정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시오. 사무실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면 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도면을 제공할 수도 없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였죠. 그때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호였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면 없이 역설계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역설계요? 그게 가능한가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함정들을 많이 수리해왔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을 하나씩 역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위험 부담도 컸죠. 만약 실패한다면 그건 제 경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 해군의 소중한 자산인 함정에 더 큰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고민하는 저에게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헤이든 소령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깊은 숨을 내쉰 후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수십 통의 항해 메일과 메시지가 쏟아졌죠. 브룩스 사령관, 크리스틴, 그리고 본부의 다른 인사들까지 모두가 즉각적인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과의 싸움만 남았죠. 박준호와 기술진은 즉시 역설계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함정을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접근했습니다. 하나의 회로, 하나의 파이프, 하나의 밸브를 따라가며 전체 시스템을 이해해 나갔죠. 밤낮 없이 작업이 계속됐어요. 기술자들은 교대로 쉬면서도 한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했죠. 매 순간이 절박했어요. 마치 시한폭탄 위에서 춤을 추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좌절의 순간도 있었어요. 특히 전기 시스템은 예상보다 복잡했죠. 하지만 박준호의 리더십 아래 모든 장애물은 하나씩 극복됐습니다. 헤이든 소령님,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번 그렇게 말하는 박준호의 눈에는 포기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부심의 문제였죠.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으니까요. 작업 시작 후 2일째 되는 날, 놀라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역설계 작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하나오션의 기술자들은 마치 함정과 대화하듯 그 깊은 곳까지 이해하기 시작했죠. 헤이든 소령님, 메인 터빈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한 기술자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러 엔진룸으로 향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폐허 같았던 곳이 거의 새 것처럼 변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박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여기 모여 있죠. 그의 자부심에 찬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한국의 저력이구나 생각했죠. 작업은 계속 진행됐어요. 방향타 수리, 선체 보강, 전기 시스템 복구,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말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계급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았죠.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요. 작업 3일째,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윌라 시라오의 엔진이 다시 가동된 거예요. 그 웅장한 소리가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함정은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녹슨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망가진 시스템은 모두 복구됐습니다. 심지어 처음 발견한 치명적 결함까지 완벽하게 보강됐죠. 시운전 결과도 놀라웠어요.
성능 지표가 원래보다 더 좋아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면 없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약속대로 3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헤이든 소령님 박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동과 감사함이 북받쳐 올랐어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굳게 잡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로 미국 본부에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사진과 성능 테스트 결과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스크린에는 브룩스 사령관과 크리스틴을 포함한 여러 고위 장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헤이든 소령. 최고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윌라 시라오는 완벽하게 수리됐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브룩스 사령관과 크리스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윌라 시라오의 성공적인 수리 소식은 미 해군 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3일이라는 시간이 모두를 놀라게 했죠. 미국 조선소에서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던 작업을 단 3일 만에 완료한 거니까요. 본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인도 태평양에 배치된 또 다른 함정 USS 유코남도 하나오션에서 수리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긴급히 말이죠. 브룩스 사령관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헤이든 소령, 유코남 수리도 당신이 감독하게 됐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있었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크리스틴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헤이든, 솔직히 당신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인정할게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내심 뿌듯했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공로가 아니라 하나오션 기술자들의 실력 덕분입니다. 유코남도 기대 이상으로 빨리 수리됐어요. 이번엔 도면 문제도 없었습니다. 첫 성공 이후 본부에서 필요한 도면을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오션 기술자들은 도면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워싱턴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군 조달 개혁팀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제게는 큰 영광이었죠. 이는 승진과 명예를 의미했으니까요. 헤이든 소령. 당신이 보여준 혁신적 접근이 우리 해군에 필요합니다. 최고 사령관의 말씀이었어요. 당신의 경험이 해군 조달 시스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 수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죠. 한국의 기술력이 미 해군 내부 시스템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박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헤이든 소령님.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 모든 건 당신과 하나오션 덕분이에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하나오션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 모두가 제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단 며칠 만에 우리는 깊은 신뢰를 쌓았죠.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기술과 열정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업무는 바빠졌어요. 해군 조달 개혁팀에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동맹국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었죠. 제 경험은 그 제안의 강력한 사례가 됐어요. 회의실에서 처음 제안을 발표했을 때 브룩스 사령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죠. 우리 함대의 작전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한다면 우리 해군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랍게도 브룩스 사령관이 다가왔어요. 헤이든 소령, 솔직히 말하겠소. 난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결과는 당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소.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크리스틴 역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헤이든, 내 편견을 인정할게요. 당신의 결정은 해군에 큰 이익을 가져왔어요. 승진 소식도 곧 전해졌습니다. 중령으로의 진급과 함께
새로운 국제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이제 제게는 더 큰 책임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작은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승진 후 6개월이 지나고 미 상원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맹국 방위산업협력증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었어요. 이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수리와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법안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오션과의 협력이 이런 큰 변화의 물꼬를 튼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수많은 회의와 설득, 그리고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역시 하나오션의 실적이었어요. 윌라 시라오와 유코남 이후에도 여러 미 해군 함정들이 하나오션에서 수리됐고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습니다. 시간, 비용, 품질 모든 면에서 기존 방식을 압도했죠. 박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화상 통화를 요청해왔어요.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헤이든 중령님,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래요, 박준호 씨.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감격에 젖어 대답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제 단순 수리를 넘어 신조선 사업까지 시야에 두게 됐어요. 미 해군의 신형 지원함 설계 공모에 참가할 계획이었죠.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한미해양기술동맹 구상이 무르익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조선 분야를 넘어 해양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였죠. 해양환경 모니터링, 심해, 탐사, 해양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전망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윌라 시라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단 하나의 결정, 단 하나의 도전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참 신기했죠. 어느 날 브룩스 사령관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강력한 지지자가 됐어요. 헤이든 중령, 당신이 처음 한국 조선소를 제안했을 때 난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소. 그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미쳤던 거라고 생각하오.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지. 사령관님,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거요? 앞으로도 그런 용기를 잃지 말게. 그의 말에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공식 방문이 아니라 한미해양기술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그곳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제시할 기회였죠. 비행기를 타기 전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물결. 그 바다가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가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거제도에 도착한 날은 화창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했어요. 마치 우리의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거제 조선소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불꽃이 튀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그 광경은 한국 조선업의 위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심포지엄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해군 관계자들과 기술자들이었죠. 그 중에는 브룩스 사령관과 크리스틴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협력의 중요한 지지자가 됐어요. 연단에 오르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늘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 떨림은 곧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야기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불과 2년 전 미 해군 함정 윌라 시라오가 이곳 한국에서 수리됐을 때 그것이 이토록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준호를 발견했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열정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연설을 이어가며 한미해양기술동맹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해양 환경 보호, 재생에너지 개발, 심해, 탐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요. 바다는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다리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모두의 성공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박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겸손함과 진지함을 지니고 있었어요. 헤이든 중령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준호 씨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지만 그건 단순한 악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약속이자 서약이었죠. 우리가 함께 바다를 지킬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그날 저녁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어요. 해가 지면서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한창이었죠. 불빛과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어요.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도전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가 취한 선택이 이토록 큰 파도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적과 이해관계를 넘어선 기술적 신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어둠이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택이 세계의 바다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바다처럼 끝없이 넓고 깊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약속은 이제 흔들림 없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도를 타고 퍼져나갈 테죠.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약속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게 하지만 강하게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증명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한국의 많은 기술자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멋진 일화를 알고 계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늘 사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